블로그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나라가 파충류 양서류 시장이 커요? 그렇죠. 유럽은 일단은 유럽에서는 유럽 3대 국가가 있어요. 유럽 3대장이 있어요. 파충류. 첫 번째는 우리 저머니라고 이제 독일. 두 번째가 체코. 세 번째가 네덜란드. 이렇게 이제 유럽 3대장이고 그 중에서 이제 양강이 이제 독일과 체코입니다. 예, 독체. 전문 용어로 이제 독체고 네덜란드도 옛날에는 그 호텐쇼라고 아무튼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규모가 꽤 큰 쇼가 있는데 그래봤자 함쇼의 어떤 오른팔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사실은 그게 이 파충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은 이제 국경을 그냥 유럽 연합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 독일 사람한테 뱀을 주문하면은 기차 타고 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킥이 가능합니다. 전철킥. 스페인에 살아요, 내가. 스페인도 잘해요. 잘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도 파충류로 알아줍니다. 이탈리아도 괜찮고 뭐 프랑스도 괜찮은데 스페인이 굵직한 업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독일도 이제 함쇼라는 그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죠. 그거를 이제 함에서 하기 때문에 그 햄이 아니고 함에서 하기 때문에 독일도 이제 유럽의 파충류들이 자꾸 이제 들렸다 가는 그런 아주 요충지죠. 수고했어요.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유럽의 어떤 파충류 성지인데 여기는 이제 자체적인 파충류 행사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거의 매주 있어, 매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에서 이제 가장 큰 파충류 업체와 총판 계약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파충류를 수입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맨날 뭐 하냐 물어보면 쇼하고 있대요. 맨날 쇼하고 있어, 걔네들은. 거의 쇼맨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파충류 저 파충류 굉장히 잘 구해다가 줍니다. 제가 요구하면은 그 쇼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오퍼를 넣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뭐 영국 같은 데도 뭐 파충류를 많이 키우긴 하는데 영국은 일단 섬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에요. 유럽 본토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자꾸 동물이 돌고 물론 함쇼 같은데 걔네들 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약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또 뭐 있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약간 독고다이의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프랑스 브리더나 프랑스 업체들 보면은 함쇼 같은 거를 잘 참석을 안 해요, 걔네는. 함쇼에서 뭐 생물 거래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안 통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뭐 함하고 뭐 독일하고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북미로 가보면은 북미 쪽에는 당연히 미국이 짱이죠. 미국이 파충류 시장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도 이제 파충류를 많이 키웁니다. 많이 키우고 캐나다에도 이제 브리더들도 많고요. 또 업체도 많아요. 그리고 좀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프랑스 애들이 날씨도 춥잖아요. 프랑스랜다 그 캐나다가 날씨도 춥고 한데 뭔가 이 번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좀 이 레어템들을 보면은 메이드 인 캐나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뭐 싱글백이나 뭐 호주 뭐 블루텅들 뿐만 아니라 뭐 지난번에 그 카이만 리자드 같은 경우 카이만 리자드도 그렇고 아무튼 얘네가 번식에 좀 일가견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캐나다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남미로 가보면은 남미에는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남미에서는 이제
어, 육지 거북이 박스터틀 농장 뭐 요런 농장이 이제 몇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자꾸 이 대만 하시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전에 지금 저 우리 장송홍님께서 호주도 많이 키우지 않나요 하시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몰라요. 많이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왜냐면은 걔네는 국제 거래가 안 돼요. 자국 생물 반출도 안 될 뿐더러 외국 생물을 갖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호주에.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무슨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잠자리 고추 잠자리 잡아다 키우고 뭐 붕어 잡아다 키우고 그리고 뭐 청개구리 잡아다 키우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자국 생물들로 그렇게 합니다. 뭐 샵에 가보면은 자국 생물들 분양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국 생물들 뭐 가격도 좀 더 많이 저렴하죠. 많이 저렴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길에 널려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길에 널려 있는 건 사실은 약간 오바고 길에 널려 있지는 않죠. 길에 널려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워낙에 볼 수 없는 그런 호주 종들이 종종 이제 호주 교민분들이나 이제 호주 사시는 분들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뭐죠? 하면서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리면은 야 저거 뭐 싱글백이 뭐 로드킬 당할 뻔했네 뭐 요런 게 이제 장면이 나오다 보는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호주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집 앞마당에 멜라통이 나왔다 쳐봐요.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멜라통이 나와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호주 사는데 이런 게 저희 집 마당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뭔가요? 하면은 멜라통이거든요. 그럼 돈 1,000만 원 하죠. 근데 그게 호주에는 그렇게 뭐 집 앞마당에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굉장히 흔하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흔하면은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도 신기해 처음 봤거든 이런 거. 그러니까 올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호주종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호주의 그 펫샵에서 분양가가 그래도 좀 있어요. 걔네가 좀 있습니다. 길가에 돌아다니면 뭐하러 잡아다가 키우지 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수족 파충류 샵에서 한 5만 원 하면은 청개구리 보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호주에서도 어쨌든 호주는 그냥 자국 생물 갖고 그냥 돌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걔네는 어차피 우리는 거래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시아 왜 이렇게 말이 긴지 모르겠네. 아시아 말씀드릴게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는 일본이 아주 문화가 발달했었죠. 애완동물 문화가 발달했고 홍콩하고 일본 뭐 이렇게 있었어요. 홍콩, 일본, 한국은 족밥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일본이 조금 시장이 많이 좀 갔어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옛날에 한 5년, 6년 전만 해도 홍콩에서 홍콩이는데 일본에서 그 파충류 쇼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고 뭐 온갖 게 다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제가 일본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일본이 파충류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훨씬. 왜냐면은 제가 전 세계 애들 브리더들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걔네들 저희한테 수입 보내기 전에 패킹해가지고 뭐 수출하고 있으면은 이거 어디로 나가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홍콩 아니면 재팬이야. 거의 홍콩 아니면 재팬이고요. 그리고 일본 샵 영상들 보면 영 허접하던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규모의 샵이 많지가 않아요. 일본에는. 홍콩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에 그나마 좀 규모가 아마 일본이나 홍콩 애들 저희 매장 오면 저희 거래처들 오면은 놀랄 거예요. 크다고. 왜냐면은 홍콩도 그렇고 땅값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진짜 생물빵 수준으로 샵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파충류 그 독일이 낸다. 그 도쿄에서 그 파충류 샵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그때 느끼긴 했어요. 규모가 크진 않구나. 이 시장은 큰데 파충류 시장은 큰데 파충류 샵의 규모는 작습니다. 작은데 알차요. 알차.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좀 호더롭게
축양이 되죠. 굉장히 호더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어디 드래곤이 있다면은 저희는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축양을 하잖아요. 비어디 뭐 저렇게 축양을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육장이 한 요만합니다. 요만하고 비어디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만하고 이렇게 진열이 많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사바나나 육지거북이나 이제 다 한 사육장에 다 때려박고 그렇게 축양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물 다양성은 아주 좋은데 일본이, 근데 이제 매장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물 수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개구리장, 예를 들어서 우리 개구리 사육장이 요게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요게 이제 60에 45에 60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육장 자체가 일본에도 없었고 대만에서도 제가 못 봤어요. 물론 한 2, 3년 다 이상 된 얘기입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육장 자체가 없었고요. 제가 본 거는 가격이 뭐 당시에도 이제 하나로 계산해 보면 그 당시에도 40만 원 돈 이상 되는 그 비싼 양서류들이 아무리 큰 사육장이어도 이런 사육장이었어. 그냥 이거보다 더 작았지. 요런 식으로 얇게 빠져가지고 자자자자자작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막 다 들어가 있었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은 더 심했던 것 같은데? 대만은 진짜 야 여기 진짜 볼 거 많다, 여기 볼만하다 했던 샵이 한 군데가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는 다 규모가 작았어요. 근데 서로 왜 싸우십니까 또? 아니죠? 제가 채팅 잘 못 본다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충류 시장 세계 버전, 어느 나라가 파충류 선진국인가, 어느 나라가 파충류 문화가 발달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 지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거 싹 편집해가지고 올려야겠네, 영상으로. 재밌네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스를 탁 던져주시면은 제가 탁 풀어드려요. 이러면 재밌잖아. 오늘 생방은 성공적이다. 오늘은 성공.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좀 나아졌습니다. 샵 사장님들끼리 친하신가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 바닥이 엄청난 레드 오션이긴 해요. 엄청난 레드 오션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업자들끼리 서로 이제 수입을 해오면은 뭐 도매도 주고 우리가 뭐 필요하면 저기 가서 받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이 시장이 그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거는 나는 잘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사장님이 어느 사장님 뒷담을 까고 이런 게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장님들끼리, 이 샵들끼리. 물론 뒤에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파충류 랩쇼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두루두루 다 친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부부 동반으로 뭐 삼겹살 구워먹고 뭐 이런 사이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뭐 서로 동업자 정신 정도는 있는 그런 거다 생각을 합니다. 샵하면서 파충류 처음 입양하는 사람 특징 같은 거 있나요? 글쎄요. 저희 샵에서 처음 입양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일단은 어떤 걸 입양하시든지 구경을 하시죠. 저희 매장을 구경을 하시죠. 그런 특징이 있죠 뭐. 현피 뜨면 비콘 사장님이 짱 먹으실 듯. 현피를 왜 띄웁니까? 현피 같은 거 안 뜹니다. 서로 싸우지 마세요. 현재 렉의 제일 비싼 모프가 무엇인가요? 현재 렉이면은 아무래도 그 블랙나이트 뭐 그런 게 좀 비싸죠. 버제 프로 분양하나요? 저 많아요. 버제 프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벤트 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좀 저렴하게 입양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몇 시입니까?
자, 8시 17분. 아, 참 시간 안 가네요. 역장도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이 1시간 넘게 했네요. 오늘도 1시간 넘게 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